살이 찔 겨를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왜 먹으면 저축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살이 찌고 싶어서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이 찔 수 있는 식치 음식과 처방을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단순히 칼로리 높은 음식으로 살을 찌우는 게 아니에요. 자, 살이 잘 안 찌고 저체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저축을 잘 못한다는 거죠.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항상 하던 일 외에 갑자기 외출을 한다든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공부를 시작했다든지 하면은 추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저축해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금방 방전이 됩니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를 제가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신경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써서 혈액 소모량이 많은 분들, 그래서 살이 찔 겨를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축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식치 음식은 조선시대 왕들의 건강 비법이기도 했던 이것, 자, 연자육입니다. 연밥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 영조와 인조가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즐겨 먹었으면서 평소에 심장병을 앓았던 성종의 치료제로도 활용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효종은 직위한 해부터 스트레스성 당뇨를 앓았는데 마음을 맑게 해준다고 해서 연자육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효능이 좋아서요, 이 연자육을 왕의 보약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옛날 왕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누린 것은 많고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현대인들도 단순히 몸을 쓰는 육체 노동보다는 생각 노동, 감정 노동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경에서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이세요? 이거 연자육은 연의 씨앗이고요. 연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연자방이 생기면 그 안에서 자라서 다 익으면 연자방에서 하나씩 꺼내게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양심, 안심,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신을 안정시키고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걷어들여서 수렴하는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영양 성분을 보면 연자육 100g당 단백질은 15.4, 탄수화물은 64 정도인데, 이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저항성 전분이에요. 자,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의 소화효소에 저항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전분을 말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당뇨 환자분들께도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경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섭취하면은 오히려 살이 찌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자세한 레시피는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외에도 비타민 B군인 티아민이 0.64mg으로 하루 권장량이 한 43%니까 굉장히 풍부한데요. 티아민은 근무력증, 신경쇠약, 신경불안증을 개선하고 소화기능에 관여하는 조효소이고요. 마그네슘도 210mg으로 하루 권장량이 52%, 칼륨은 1470mg이나 들어있어요. 연자육은 견과류인데요.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호두 있죠? 호두랑 비교를 했을 때 호두 100g당 마그네슘은 129mg, 칼륨은 353mg이 함유되어 있어서 견과류 중에서도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보약이라는 연자육이 어디에 특히 도움이 되는지, 왜 연자육을 먹으면 저축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자, 첫 번째, 신경 안정 효과입니다. 긴장을 떨어뜨려서 식욕을 촉진하고요. 스트레스와 불안, 자율신경 실조증을 다스리고 신경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과민성 방광 같은 신경이 과민해서 생기는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몸이 과로하면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신경도 과로하면 우울감, 우울증이라는 어떤 마음의 감기에 걸릴 수 있는데, 연자육은 우울증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되죠. 이런 작용에 이어서 두 번째가, 연자육은 불면증을 개선시킵니다. 살이 안 찌는 분들을 보면요,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밤에도 심장이 두근두근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는 에너지를 발산해서 쓰고 밤에는 에너지를 수렴해서 걷어들여야 하는데, 밤에도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으면 피가 말라요.
연자육에는 진정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가슴 두근거림이나 또 수면 장애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이게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은 소장에서부터 내가 흡수해야 할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하게 되는데 자꾸 묽은 변을 보면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 영양분, 미네랄들까지 배출이 되면서 살을 못 찌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배출되는 게 더 많으니까 저축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한약적으로 연자육은 비장을 튼튼하게 해서 설사를 먹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무슨 지사제가 아니라요.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이 묽어질 때 장 기능을 회복시켜서 건강한 변으로 조절되게끔 하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자육은요, 수렴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설사로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몽정이라든지 냉대야처럼 나가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몸의 진액들이 자꾸 새어나갈 때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식치 음식이에요. 그렇다면 연자육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먹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살 안 찌는 분이라면 연자 바나나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한 재료는요, 연자육하고 맵쌀하고 바나나, 소금, 물 이렇게 딱 5가지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연자육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연자육하고 검색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보통 속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서 뽀얀 알맹이로 보이는 종류가 대부분일 거예요. 만약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 하는 분들은 거피가 안 된 것, 이게 갈색이죠. 이렇게 거피가 안 된 것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약성이 더 좋습니다. 연자육은 굉장히 딱딱해서 물에 불려야 하는데 이게 물에 불린 거거든요. 저는 보통 하룻밤 불리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초록색 배아인 연자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자심을 쓰면 쓴맛이 난다고 다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연자육보다 연자심의 약성이 훨씬 좋아요. 청심 재번하는 효능이 있어서 가슴에 열이 나고 답답하고 심장 기능이 항진된 것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연자심은요, 따로 모아서 기름이 없는 팬에 그냥 덮은 후에 차로 우려 마시면 좋고요. 심장에 열이 많은 분들, 화병 있는 사람, 특히 갑상선 항진증으로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이 연심차를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죽에는 그냥 저희가 연자육만 쓸 건데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자육하고 맵쌀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각각 물에 불려주세요. 연자육에서 연심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물에 불린 연자육하고 맵쌀하고 물 2컵을 함께 넣어서 곱게 갈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물을 추가하면서 중불에서 눌어붙지 않도록 잘 저으면서 끓여줍니다. 걸쭉한 죽 형태가 되면요, 이때 바나나를 넣어서 으깨주세요. 바나나는 노란색 바나나보다는 색깔이 변해서 갈색으로 변한 갈색 바나나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호에 맞게 소금 간을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연자의 고소한 맛하고 바나나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나나에 살짝 씹히는 그 식감이 더 좋은데, 맛도 맛이고 식감도 식감이지만 연자육하고 바나나가요, 식치궁합이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바나나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연자육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반대로 다이어트 중이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연자죽보다는 그냥 현미밥에 연자육을 넣어서 연자밥을 드실 것을 더 추천드려요. 연자육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땅콩에 알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간혹 이 연자육에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자육도 견과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만 그냥 시험 삼아서 먼저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루 한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이고요. 또 변비가 있는 분이라면 과잉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살이 안 쪄서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찔 수 있는 식치 음식인 연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살이 안 찌는 모든 경우에 연자육이 다 만병통치약처럼 듣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아서 불안도가 높은 분들에게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결국 살이
잘 붙을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렸어요. 연자육과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생활 습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잘 병행하셔서 저축 많이 하는 몸 만드셨으면 하고요. 연자 바나나죽도 알려드렸으니까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시거나 혹은 간식으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지사항 있어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식지상담소 메일로 따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 같이 얘기 나눠보고 또 같이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따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시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